자, 여러분 이제 627의 하이 레졸루션 XRD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종래에 처음에 만든 우리가 엑스레이 기계는 드바이슈에러 카메라였고, 그것으로부터 그 필름을 사용하는 게 불편해서 여러분들 새로 엑스레이 디프락토메터라는 데서는 우리가 카운터를 사용하기로 했죠. 자, 그런데 단결정 시료나 방막 시료와 같은 재료의 회절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엑스레이 회절 조건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빔 거울, 우리가 그 궤불 미러라는 이를 갖추고, 또는 모노크로메타를 갖추고, 또한 삼축 회전이 가능한 시편 테이블을 가지는 우리가 하이 레졸루션 XRD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종래의 XRD에서는 우리가 엑스레이 소스와 그 다음에 시편과 그 다음에 디텍터만 있었는데, 여기에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엑스레이 빔을 평행하게 만드는 궤별 미러와 다음과 같은 우리가 모노크로메터를 사용하고, 이렇게 두 개나 사용했네요, 여기.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시편축을 1축, 2축, 3축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시편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샘플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하이 레졸루션 XRD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의 종래에 그 브레그 브렌타노 XRD에서는 다음과 같이 솔로 파이 슬리트와 그 다음에 솔로 슬리트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플레인 폴라라이즈드 된 엑스레이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래 위로 가는 건 바뀌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하이 레졸루션 XRD에서는 이 궤불 미러라는 걸 사용해서 이 궤불 미러는 이 텅스텐, 비정실 텅스텐과 탄소 레이어들이 약 200층 정도 층층이 겹쳐서 우리가 엑스레이의 손실 없이 평행한 빔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평행하지 않는 빔들은 이 슬리트에서 흡수돼서 사라지게 만든 단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단점을 해소하고 궤불 거울에서는 우리가 엑스레이 손실 없이 평행한 빔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아주 이 궤불이라는 분이 훌륭한 장치를 만들었죠. 또한 정확한 단파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하이 레졸루션 엑스레이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 보면 fall refraction 절마늄 200 이 플레인을 갖는 이런 단지 엑스레이에서 K알파 선만을 골라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모노크로메타를 사용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이 레졸루션 XRD에는 되게 아주 정확한 파장을 갖는 엑스레이만 가지고서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비탄성 엑스레이와 그다음에 시편에서 만들어지는 형광 엑스레이는 우리가 완전히 비탄성 엑스레이와 형광 엑스레이를 갈라지게, 또 요 디텍터 앞에다가 또 하나의 우리가 엑스레이 디텍터 사이에도 모노크로메타를 장착해 가지고 우리가 시편에서 얻어지는 비탄성 엑스레이나 형광 엑스레이 같은 것도 다 버리게 하고 정확한 하나의 란다를 가지고서 우리가 회전 실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별 미러나 또는 이와 같은 모노크로메터, 또 하나의 모노크로메터, 즉 세 개를 사용해서 우리가 훨씬 정확한 우리가 XRD 실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단결정 시료에서의 회전 실험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죠. 얘는 지금
2세타에 따라서 인텐시티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100 피크를 얻거나 200 피크를 얻으려면 우리의 결정면이 항상 요 시편의 수직한 방향, 요걸 우리가 디프렉션 벡터라고 합니다. 이 디프렉션 벡터 S의 수직한 방향으로 우리 면이 이렇게 놓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XRD에서 회절을 일으키는 면은 항상 요 S의 수직으로 놓인 이런 결정면들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빗나가 있어도 이런 피크가 얻어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하이 레졸루션 XRD에서는 시편을 원하는 방향으로 틸팅하거나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시편 테이블을 돌리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XRD 시편 하이 레졸루션 XRD에서는 괴블 미러도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노크로미터도 있어야 되고, 시편도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하이 레졸루션 XRD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하이 레졸루션 XRD를 할 때에 세 가지의 스캔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 XRD는 우리가 전번에 브레그 브렌타너 파라 포커싱 그 XRD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얘는 이 세 가지의 스캔 모드에서 사용하는데, 이 첫 번째 스캔 모드, 두 번째 스캔 모드, 세 번째 스캔 모드. 그러니까 XRD, 하이 레졸루션 XRD는 우리가 스캔 모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스캔 모드는 2세타를 이거 보세요. 브레그 조건에 맞춰 놓고, 그러니까 아까 XRD 우리 브레그 브렌타너 XRD에서는 어떤 각도에서 회전이 일어나냐를 찾아가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2세타를 브레그 조건에 맞춰 놓고서 우리가 입사각을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고 배웁니다. 오메가. 입사각만 조금씩 변하면서 우리가 XRD의 회전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런 같은 것을 우리가 락킹 커브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락킹 커브 측정. 즉 얘는 약간의 입사각만을 잠깐 바꿔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입사각 여기 보이죠? 요게 시편에 들어가는 입사각만 조금씩 바꿨는데 그 조금 변하는 거를 실제는 이 시료가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시료를 약간씩 틀어주는 거네요. 자, 두 번째 스캔 모드는 얘는 오메가와 2세타를 함께 회전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를 카플드 스캔 모드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우리가 얘도 역시 단결정 시료나 방마 시료 실험에 회전 실험에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스캔 모드는 우리가 이 입사각을 오메가를 3도 이하로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단지 2세타만은 변환시킵니다. 얘를 그래서 아주 요 들어가는 각도가 오메가가 3도 이하니까 거의 뭐 평행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걸 그랜싱 엑스레이 또는 그랜징 XRD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 자, 이 제일 첫 번째 모드는 뭐냐면 우리가 퍼펙트한 단결정과 디펙트를 가지고 있는 단결정의 커브를 한번 봅시다. 이게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인데 이 단결정의 얘를 우리가 락킹 커브라고 부릅니다. 자, 얘는 락킹 커브의 측정은 2세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2세타를
34.4도면 얘를 34.5도에 딱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고서 얘를 이게 변화시킨 게 뭐예요? 34.2에서 34.6까지 변화시켰죠. 아, 락킹 카브의 직경은 투세타를 고정시켜 놓고 조건을 바꿔 입사각만 조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퍼펙트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피크가 얻어지고, 우리가 디펙트가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피크가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한 결정에서는 결정면의 간격과 배열이 매우 일정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면에서 거의 하나의 투세타에서만 얻어지기 때문에 매우 샤프한 락킹 커브가 얻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단결정 시도에서는 사실은 디펙트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디펙트가 존재하냐면 다음과 같이 레티스 스트레인이나 레티스가 찌그러졌네요. 그 다음에 모자익 스트럭처, 디스로케이션 또는 뭐 레티스 커베이처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 결정 결함이 존재하면 이와 같이 얘가 브로드하게 얻어지네요. 얘가 만약에 퍼펙트하고 얘가 브로드 안 되면 이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면 얘가 얼마나 퍼펙트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결정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우리의 회절 벡터가 이 결정면에 정확히 놓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음 경우는 이 S 벡터와 이걸 회절 벡터라고 그랬죠. 얘와 벡터와 이 결정면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놓인 거네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게. 이 경우에는 우리가 회절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빙그르 돌려가지고 이만큼 돌려서 얼마만큼 15도만큼 돌려가지고 요 11면에서 나오는 이 011면에서 나오는 요 벡터와 요 S 벡터가 일치하게 만들어 이래야지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HRD 시편에서 우리가 이 011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이 HK의 결정면의 수직 방향과 회절 벡터가 일치하게 시편 테이블을 우리가 회절시켜야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먼저 회절시켜야지만 우리가 다음에 오메가 2세타 커플드 스캔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시편을 쭉 돌려서 S와 X 벡터와 001 벡터가 일치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락킹 커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2세타를 픽스 시켜놓고 요걸 픽스 시켜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에 들어가는 2세타는 요건 요 각이 일정하게 해놓고서 뭘 바꾸냐면 요 1축이나 2축이나 요 W축, 1축, 2축, 요 축을 싹 조금씩 바꾸면서 얘는 일정하게 하고 고정하고 시편의 테이블 3개가 조금씩 회전하면서 얼마나 W가 변하면서 얘가 회절피크가 변하는지를 봤는데, 이 커플드 스캔 모드에서는 우리가 먼저 S 벡터와 그 다음에 결정변의 수직 방향이 일치하도록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먼저 XA 입사각과 회절각 2세타를 먼저 고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시편의 테이블 오메가 각과 디텍터의 2세타 각을 1도 미만에서 같이 돌리네요. 그러니까 미세한 입사빔의 방과 2세타가 같이 변한다. 그러니까 요 각과
요 각이 변하긴 변하는데 1도 미만이네요. 미만. 거기서 변화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픽을 얻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락킹 카브에서는 여러분들 얘를 돌리면 피크가 정확한 브레이크 방향에서 요만큼 벗어날 때까지 이게 피크가 얻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편이 뭐냐면 실리콘 단결정 기판 위에 다시 실리콘 단결정 방막을 입혔는데 약간 불순물이 좀 포함된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실리콘이 있고 여기에 실리콘 방막을 입혔네요. 그래서 우리가 락킹 카브를 측정할 때는 회절방과 투세타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편만 요거만 싹 변화시키면서 입사각만 조금 변화시키면서 피크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세타가 실리콘의 회절 조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리콘에 대한 정보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카플드 스캔에서는 요 실리콘 층만이 아니라 실리콘 요 매트릭스뿐만이 아니라 요게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요 필름에 대한 정보가 얻어지네요. 카플드 스캔 모드에서는 디텍터가 조금씩 회전하기 때문에 기판의 회절 피크뿐이 아니라 불순물이 포함된 실리콘 방막의 회절 피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뜨네요. 또한 다음에 예를 한번 그러니까 얘는 얘에 대한 정보까지도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예를 보면 다음은 이게 실리콘 기판 위에 여기에 이렇게 기판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실리콘 기판이 이렇게 있다면 이 위에 실리콘 그다음에 GE 방막이 이렇게 입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방막이 아까 같이 우리가 바로 앞에서 한 우리가 락킹 카브를 할 때면 당연히 얘는 매트릭스의 것만이 얻어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의 피크뿐만이 아니라 뭐가 얻어지냐면 이 실리콘 피크와 0.53도만큼 다른 곳에서 얻어지는 실리콘 GE 레이어의 요 피크가 얻어지는 거니까 요거와 요게 0.53도 각도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 요거의 피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방막의 피크까지 얻어지네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시크니스 프린지입니다. 이 시크니스 프린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좀 나올 거는데 이 커플드 스캔에서는 다음과 같이 뭐가 얻어지냐 하면 이렇게 시크니스 프린지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시크니스 프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두께 프린지네 얘는 나중에 XRR이라는 걸 다시 배우게 되는데 이 XRR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시크니스 프린지라는 것은 뭐냐면 방막 시료에 엑스레이가 입사되면 방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엑스레이가 반사되면서 그 반사된 엑스레이들이 경로차를 갖게 됩니다. 이 경로차는 뭐냐면 경로차는 입사각과 방막의 두께에 따라서 변했기 때문에 이게 방막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건 이제 XR이라는 데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실제로 이 시퀀스 프린지는 뭐와 뭐에 의존하냐면 다음과 같이 시편의
두께에 반비례하는데 10변이 두꺼우면 얘가 얇게 나타나고 얇으면 우리가 두꺼운 폭의 프린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요 레이어가 만약에 얇았다면 훨씬 더 이렇게 얇은 픽이 얻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다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와 그다음에 투세타가 동시에 조금씩 변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걸 우리가 더블드 스캔이라고 커플드 스캔이라고 배웠고, 다음에 공부할 거는 다음에 우리가 글랜싱 또는 그랜싱 XRD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브레그 브렌타너 파라포커싱 XRD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시편에서 여기까지 이게 침투하는 깊이가 여러분들 약 한 0.1mm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시편에 있는 필름의 두께가 예를 들면 뭐 한 10나노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 실제로 필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안 얻어지고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정보만이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입사빔의 각도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그랬죠. 얘를 우리가 3도 미만으로 이렇게 약간 얕게 하면 거의 이 엑스레이가 거의 요 필름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도를 입사빔의 입사각을 우리가 요걸 작게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작게 하냐면 3도 이하로 작게 하면 우리가 당막에 대한 정보만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도 이하로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3도 이하로 고정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기판까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그랜싱 또는 그랜싱 XRD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 그랜싱 XRD에서 어떻게 강도를 얻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얘를 이 오메가를 픽스를 하고 3도 이하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얘를 3도 이하, 지금 얘는 엄청 과장되게 그린 거죠. 요 각도가. 요게 3도 이하니까 사실은 거의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입사빔이. 그러고서 뭘 하냐면 디텍터가 돌아갑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디텍터 스캔을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단지 디텍터만 회전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시료에서 들어오는 요 괴불미러에서 들어오는 요 각도는 요건 일정하게, 요건 콘스탄트로 조정하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세타에서 어떠한 각에서 어떤 강도가 얻어지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랜싱 XRD가 되겠습니다. 그랜싱 XRD에서 얻어지는 이 인스턴트 앵글에 따른 우리가 요 각도는 뭘로 조절이 되냐면 다음과 같은 식과 같이 이 괴벨 밀러서부터 나오는 요 빔의 출구의 슬리트의 크기에 의해서 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요 들어가는 인스턴트 앵글의 요 각도가 줄어들겠죠.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조절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랜싱 엑스레이에서의 입사된 엑스레이 경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데 시편안에서 엑스레이가 이동하는 거리 L은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여기서 빨간 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요 입사각 오메가와 요 2세타에 의존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L은 이게 D1과 D2에 의존하고 다음과 같이 이 깊이 얘와 이 두께 얘에 의존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식에 의해서 얻어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여지네요. 즉 T와 G는 각각 C편의 두께와 X레이의 침투 깊이인데 강도 IJ를 얻는 엑스레이가 입사되면 다음과 같이 이런 엑스레이가 얻어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흡수에 대해서 배워봤죠. 자,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는 이 C편에서의 정보가 얻어지는 정보 깊이를 다음과 같이 타우라고 그러는데 이 타우는 우리가 다음 입사각과 회절각에 의존하고 또 C편의 두께에 의존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식을 풀어보면 하나의 예가 여기에 있네요. 600나노미터의 두께를 가지는 TiO2 루타일 방막에서 2세타가 20도고 20도인 거 60범위에서 입사각에 따른 정보 깊이를 보면 얘가 작을수록 이 그러니까 정보 깊이의 깊이가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결국 여러분들 즉 입사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보 깊이가 이게 작아지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막이 예를 들면 한 220 나노미터다. 그러면 여러분들 약 한 인스턴트 앵글을 1도로 하면은 여러분들 이 방막의 정보만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타우를 계산하면 그때에 해당하는 정보 깊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W를 여러분들이 오메가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입사빔을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 글라스 기판에 TiO2 방막을 증착시켜서 얻은 회절상을 우리가 얘는 브레그 브렌타노 파라포커싱 엑스레이입니다. 여러분들 글라스 기판은 SiO2인데 얘는 우리가 비정질 즉 아말포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아말포스의 픽이 얻어졌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TiO2 방막을 찍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브레그 브렌타노를 하면 그냥 방막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기판만 나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그랜싱 XRD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 피크와 함께 아말포스 피크와 함께 여기에 많은 TiO2의 피크가 얻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막에 대한 정보를 이 그랜싱 엑스레이에 의해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 TI 기판 위에 HA 방막을 증착한 시료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메가 값에 따라서 오메가 값이 작은 오메가 값을 가질 때는 단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HA의 픽만이 이렇게 HA의 픽만이 여기에서 이렇게 잡히네요. 그러니까 낮은 입사항에서는 방막에 대한 정보만 나오고 얘가 오메가 값이 커져 버리면 이 경우인데 얘는 오히려 이 타이타늄에 여기 보면 타이타늄 피크만 나오고 이 정보는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랜싱 XRD에서는 다양한 오메가 값에서 측정을 하면 방막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기판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메가를 변화시키면서 다양한 입사각에 따른
두께 방향의 구조적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네요.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이 레졸루션 XRD에 대한 공부를 했네요. 이것으로 우리가 6장의 파트 3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곧 이어서 6장의 파트 4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